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어떻게 시행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근데 왜 객내에 체온제로 넣다가 갑자기 고화제로 부가가치 창출했는지, 석탄제가 고화제로 부가가치 창출하게 되는 동기, 그러면서 공장을 건설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도계 지역의 상생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발전이 삼척발전 업무가 발전소가 중공대기 무렵에 발생되는 석탄재, 그 중에서도 특히 바닥재, 이 바닥재는 현재 포스코 맹방에 있는 블루파워 나오는 그 바닥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석탄재 처리를 위한 폐광산을 물색을 하던 중에 산업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윤상익 장관이고 그 당시 담당 사무관이 최병근 사무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저희 회사에 요청하여 다수의 폐광산을 검토하여 그 중에 석공독의 흥정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어난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이행시는 석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석탄재를 채용제로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승인을 완료받았습니다. 이게 이 사업의 스타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공사 유정배 사장하고 저하고 업무 협약서를 체결해서 흥정경의 테스트베드 광산으로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선 이 석탄재 재활용을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남부발전하고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하고 저희 회사가 세 군데가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여기 2016년 이근탁 남부발전 본부장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삼척 캠퍼스 이쪽 문 교수님하고 여기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서 특허를 이제 출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게 석탄재가 시멘트하고 비슷한 어떤 성질을 한다는 걸 여기서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요거는 재활용 평가에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2013년 4월 27일 날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로 이걸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게 국내 1호입니다. 2014년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특히 땅 속에 토양하고 접촉하는 이 재활용 평가는 이게 국내 1호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렸고 지금 여기 보고서가 있지만 1800페이지라는 이 보고서가 거의 3년 6개월 동안 일어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교수가 한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충진공법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흥정된 폐광도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가지고 현장 조사, 원료 분석, 유해 물질 특성 분석, 유출 시험, 그 다음에 수질 분석, 그 다음에 지하수 모델링 평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장 타설 실험, 이 과정을 법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시행 규칙에 따라 가지고 승인되어 있는 양식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 독일보다도 더 강화된 평가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용출 실험, 함량 시험, 중금속이 용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석탄재가 지하수하고 접촉했을 때 유해 물질이 11개 항목이 있는데 대간 모두 불검출이 나오는데 함량 실험, 유해 특성 부선, 특히 이 석탄재를 고화시켜서 잘게 부셔서 물하고 비카에 넣어놓고 물벼룩을 20마리를 집어넣고 24시간 동안 3분의 1이 죽으면은 불합격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유출 시험, 그 다음에 지하수
인근 반경에다가 전부 그 지하수 측정공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현장 타설 시험도 갱도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체험제가 고화제가 이게 석탄제가 체험제로서 굴 속에 들어가서 토양하고 접촉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분석 결과 납굴이 중금속들 전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제일 그게 이제 비소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불검출로 다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과되게 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모든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모든 평가는 대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또 이거로 해서 어떻게 안정성이 되느냐 이것도 큰 충질에 의한 갱도의 안정성은 오히려 향상되는 걸로 고화제가 돼서 갱도를 받쳐주다 보니까 더 갱도는 지표 침하라든지 없는 안정된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하수 모델링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 지점이 이제 우리가 체험제가 갱도에다가 석탄제를 채우는 구간이 되겠고 반경을 이렇게 이제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지하수를 600m씩 시추를 해서 관정을 박아 가지고 이 지하수 거동이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를 박아 가지고 지하수 이동 상태, 거동 상태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적용성 실험입니다. 현장에 이제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설비 자체도 테스트 자체도 거의 본 설비에 준하는 데모 플랜트를 파이로트 플랜트를 직접 거의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설비를 설치해서 현장에도 아직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석탄제를 갖고 이 믹스를 해가지고 레미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타르. 이 상태가 지하에 한 1.7km, 2km 가까이 내려가서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주입식으로는 다양한 석탄제를 첨가제하고 같이 넣어서 운전실에서 자동화시켜서 들어가서 되고 이게 양생된 상태입니다. 이 양생된 상태가 지금 이 코어입니다. 이 코어가 그 양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립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이거를 드릴링 해가지고 코어를 양생해 줍니다. 이게 이제 고화제가 시멘트에 거의 준하는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죠. 차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갱도가 다 채워져서 여기에 이제 채워지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성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 1.2m 높이까지만 채우고 여기서 체크를 했습니다. 시멘트가 한 18, 19 정도 나옵니다. 이 압축 강도가. 저희 이제 요게 한 13에서 1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건설 공법에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고화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는 믹싱 플랜트입니다. 여기서 제조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몰타르 네미콘처럼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지하에 파이프라인으로 봉갱 사경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봉갱 사경을 통해 가지고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고 매바이 그리고 폐수 처리장이 여기 있고 주거지 여기 있고 폐수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체험제로 이거를 하게 되는 동기도 이미 이런 석탄재료 가지고 일부 유사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고화재로 만들어내는데도 왜 남부 발전이 다시 이걸 광산에다가 하려고 그랬느냐. 왜냐하면 이 고화재라는 것은 건설자재입니다. 비수기 때문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든 성수기든 근데 발전소는 겨울에 풀로 가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당시에 남부 발전에서 그랬습니다. 하루 발전소가 중단이 되면 40억이 손실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겨울에 동절기에 1, 2월 비수기 때 만약에 발전소가 생기면 전력도 브레이크다운이 되고 블랙아웃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 광산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비수기 때만 광산에 넣고 성수기 때는 우리도 고화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해보자는 게 이 지금 흥정령의 프로젝트의 핵심 골격입니다. 그러면 그 찾아보면은 우선 유동청산 보일러라고 그래요. 이건 대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갖고 밀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반화에다가 뿌립니다. 그거를 지금 삼척에 그 삼표 시멘트 옆에 있는 블루파워가 그 타입이고 삼척 발전본부에 있는 그거는 석탄 자체 무거리 그 상태로 보일러에 태워서 하다 보니까 그때 석회석을 타랑을 하기 위해서 석회석 분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재 속에 이 CaO 생석계 성분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녹아 들어가서 있는 거 이거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장점을 활용해 보자. 단점인데 부품 팽창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를 해보자. 그래서 고화재 제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석탄재에다가 고로스레그라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고레스레그가 있습니다. 그 분말을 섞어서 아까 같이 가운데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한 3년을 연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니까 이 삼척 발전본부의 이 석탄재는 모래처럼 가늘지만은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요 안에 생석회가 들어있고 요 바깥에 석고라는 층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지 않으면은 절대로 재료로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깨면은 여기에 있는 고로스라그의 AI 성분을 추가해서 에트린 자이트 이거 뭐 전문 용어인데 어떻게 보면 시멘트 성분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훌륭한 고화재가 만들어진다는 그거를 삼척 가운데 캠퍼스하고 삼척 캠퍼스하고 연구 결과로 토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현장 조형성을 해보니까 굳어졌고 굳어진 게 지금 이 상태가 나온 겁니다. 석탄재 그 발생 경로를 보면은 어떤 석탄재는 연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가 순환유동청 보일러에서 바닥 6개월 동안 해놓고도 지금도 환경공단에서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석탄재가 충전되는 그날까지 계속 환경국가에서 잘못될까 싶어서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 고화재 제품을 위한 이제 공장 계획입니다. 결국은 저희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5사람 쓸 걸 10명을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된 공장입니다. 제가 강원탄광을 폐광을 하고 삼표 시멘트의 모기업인 강원산업기획조정실에 바로 제가 임원으로 발탁을 받아서 그 콘크리트 사업본부 R&D 본부를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삼표산업이 석탄재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발전소에 나오는 50%를 현재 삼표산업이 다 받아가지고
제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회로 맹방에 있는 포스코 블루파워에 있는 석탄재도 100%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표 시멘트로 바로 직송됩니다. 지금 그렇게 설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이 다소간의 남부발전의 삼척발전본부는 그 석탄재보다는 좀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것도 R&D를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적당한 황금 비율을 섞으면은 충분한 훌륭한 고화재가 나온다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사업화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겨울에는 100m 집어넣고 겨울에 이제 성수기 되면은 이 고화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화재는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은 1단계 2024년에 저희들이 체험제 고화재 이걸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100명 정도 우선 고용 창출을 해내려고 지금 합니다. 2단계는 혼합시멘트 특수고화재 광해복구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포스코에서 한 30만 돈 고로스라그를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가져와서 분체 설비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앞으로 도계흥전 지역에서 한 60만 돈 정도의 이런 고화재 내지는 혼합시멘트 광해복구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출하 목표를 타켓을 갖고 고용인 한 200명 정도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탄재는 비수기 성수기에 상시 발생하고 비수기 때는 어떻게든지 고화재 수요가 판매가 불안하니까 객내 체험제로 처리해주고 성수기 때는 고화재 위주로 부가가치 제품에서 어떻게든지 기업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모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새 탄소 배출, CO2를 배출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린 시멘트를 왜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데 지금 시멘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광, 그 다음에 또 성광, 조세, 그 다음에 여기 소성 구울 때, 클린카 때 다 이런 그 89.1%의 배출량이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석탄재를 갖고 이렇게 되면은 한 9.7%, 83.3% 대 9.7% 이만큼 탄소 감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그린 시멘트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탄소 배출권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고화재의 기본 핵심은 저희들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요 석탄재가 이 밀에 그냥 분쇄가 안 됩니다. 비닐처럼 미끌미끌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이 안에 있는 생석회하고 소석회 이 석고를 깨내야 됩니다. 알기 쉽게 이게 요 분쇄 기술이 핵심입니다. 혼합 시멘트의 한계 극배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반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CO2 저감 시멘트 해서 경제성 확보하고 앞으로 이런 그 다양한 시멘트 저탄소 시멘트를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라든지 내구성이라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첨가제만 개발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센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흥전항에다가. 그러면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나 도계 캠퍼스에 학부생이나 학생들하고 계속 일본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제가 15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나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양 매립공사 그 다음에 연약 지방 계량 이 토양을 분석을 합니다. 토양이 성분이 어떻고 이 분석을 해가 여기에 맞는 고화재를 조제하듯이 맞춥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 그래서 R&D 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덕도
가덕도 신공항 같은데, 새만금 같은데 해안 메리 기존에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 필라에 콘필라에도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링 공사하는데 그라우팅 전에 기초로 뿌리는데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거보다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광산들 이게 이제 폐광산들이 많이 지금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광산들 광해 복구하는데 아마 될 겁니다. 왜? 우리 체험제가 실제로 탓을 대고 현장 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국가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 재료들이 들어가서 이런 게 이제 체험제로서 들어가서 특히 왜냐하면 이게 다 산성 폐수거든요. 우리 석탄제는 이게 알칼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성과 알칼리하고 합쳐지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 이 중금속을 아까 같이 고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석회가. 지금도 인류가 5천년 역사가 지났지만 인류가 이 생석회, 석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칼슘은 이온화 경량이 학술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금속을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창 상동광산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몬티라는 대한중석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광장을 건설하고 있고 이게 폐제댐입니다. 옛날에는 성광을 하면 이런 폐제댐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런 상태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환경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광산 허가가. 전부 다 이거를 나오는 성광상에 나오는 찌꺼기들을 시멘트하고 20% 80% 섞어가지고 갱내에다 다시 충진하는 걸로 허가가 납니다.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몬티 대한중석을 치면은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멘트 대신에 우리 고화제를 여기 납품하려고 합니다. 지금 태백에서 티타늄도 앞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이 성공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전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도 만약 우리 고화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삼척에서도 지금 이은하가옥수 같은 데는 가곡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이제는 영원히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런 금속 광산은 허가가 안 납니다. 이제는 외국의 호주라든지 선진국과 캐나다라든지 전부 다 이런 광미가 나오면은 시멘트를 20% 섞어가지고 다시 갱내에다가 압입을 해가지고 충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진 사례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한중석이 앞으로 그렇게 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중석에 최근에 인터넷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평범하면 이 경도에다가 상부에서 여기서 버티칼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1단계로 보면 시멘트가 한 20만 돈이 필요해요. 상동광산에 이걸 채우려면. 그 중에 우리가 50%만 대체해도 한 10만 돈 정도 고화제가 수요 창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앞으로 도계관업소 폐광하는데 장성관업소 여기 앞으로 방해 복구하는데도 복구제로서 우리가 앞으로 투입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외국에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미하고 이 아까 시멘트라든지 고화제 섞어서 이렇게 해서 파이프로 압입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시멘트 대체제에 왜냐하면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흥전한 사이트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에이지라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고화제 공장입니다. 에이지라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중부발전 보령화력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약지방용 고성능 고화제 다양한 그 제품들이 이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업력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 에코EMC가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충북 청주에 있는 대광 소재입니다. 요 조금 규모가 작은 공장.
요거는 동서발전 당진화력 충남 당진에 인근에 있는 공장이 고화재 공장이 고려기초 소재라고. 요리 여수의 남동화력 남동발전의 여수화력 인근에 있는 또 신성이라는 고화재 공장. 이런 그 회사들도 저희들이 다 결합을 해서 배치마킹을 해서 더 나은 갈 수 있는 앞으로 R&D를 투자해서 첨단 공장으로 만들어서 전혀 환경에 피해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건 고화재가 납품처분 탓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보면 75%를 제품으로 만들어 팔고 폐탄광은 동절기에 비수기 때 한 25% 정도 백내 충진해서 어떻게든지 이 회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룸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계 지역 석탄광산의 지속적 운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당연하고 그린 시멘트 제조 체험제 시공 관련 신규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발전용 탄에 또 안정적 공급처를 또 확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뒤에 잠깐 나오게 되겠지만은 현재 동해화력이 2028년에 중단이 되면은 우리 남부 발전에 또 석탄을 납품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만들 수 있고 뭐 석탄재 효율적 처리만도 앞으로 확보할 거고 폐갱도를 또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폐수가 나오면은 정화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화재가 들어가면은 환경 치유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폐수하고 집안 침하를 줄일 수 있는 경감할 수 있는 오염 방지 효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험제 하나라고 가지고 도계강업소에 넣음으로써 도계 지역의 무연탄도 남부 발전에 납품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또 이 석탄재는 FAMC로 돌아와서 또 일부 태움제로 가고 또 고화재로 부가가치 창출해서 기업이 갈 수 있는 지역의 가장 모델적인 현재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8년이 걸렸습니다. R&D 하는데 3년이 걸렸고 지금 이거 2018년에 석탄공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희들이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탄재 처리와 도계 무연탄의 납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일찍이 이 석탄 산업에도 종사했고 지금까지 광업에 제가 한 43년째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들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어서 현재 경동탄광이 40만 톤을 현재 동해화력에다 납품합니다. 2028년까지 하면 그 이후에 중단이 됩니다. 동해화력이 30년 수명을 다해서 복합화력으로 전환합니다. 가스발전으로. 그러면 이 40만 톤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부발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보일러가 동일한 똑같은 보일러라서 이미 2년 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미 석풍 도계탄을 1만 톤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용 가능하다는 남부발전의 그 결론이 있었고요. 단 남부발전도 경동탄광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부 고시 가격하고 그 동해화력의 수입탄 가격하고 차이분을 국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한 2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도 삼척 화력의 납탄 시 국고보조 지원은 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에서 풀면은 얼마든지 될 것으로 보고 기본으로 25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계가 석궁 도계가 이제 내년에 문을 닫으면은 이제 재고탄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국고보조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FAMC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1단계로 백내 체험제하고 건식고화재 공장을 우선 건설해 가야 되고 2단계에 이제 포스코에 있는 보로스라그 30만 톤을 가져올라와서
이 석탄재하고 혼합을 해서 혼합 시멘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혼합 시멘트를 만들어서 연간 60만 톤 정도의 시멘트 혼합 시멘트 친환경 그린 시멘트 공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자리는 한 200개 정도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투자액은 한 250억 정도 투자될 거로 봅니다. 잠깐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요것으로 좀 마치고, 제가 강원탕왕을 폐강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오는 그 버팀목이 된 게, 너무 강원탕왕이 폐강 이후에 철암이 폐허의 방식으로 변하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제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감 때문에 그동안에 도계를 떠나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끝까지 지금 버티고 또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거는 사업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도계의 현실을 한번, 제가 광산의 기술자로 종사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도계 주민의 전락함을 아는가? 당면과제, 지역경제의 공동화 방지와 인구 감소 최소화입니다. 한번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탄광도시가 탄광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석공의 조기 폐강, 경동탕의 광양 소진, 이 두 문제는 필히 앞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석공의 조기 폐강은 저희들 같은 대체 산업이 빨리 돌아와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저인원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동탕원 광양 소지는 앞으로 도계 지역에 석공 도계가 폐광함에 따른 그 잔여 당구의 많은 탄이 매장량이, 저는 기술자로 볼 때는 앞으로 30년 이상은 채광할 수 있는 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폐광 지역의 현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태백 철암입니다. 강원탄광, 이 전성기 철암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강원탄광이 있었고, 장성강호소 철암경이 있었고, 장성강호소 선탄바가 있었고, 산표 제작소가 있었고, 인구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2천 명입니다. 강원탕 폐강, 산표 폐강, 장성강호소 2023 폐강하면 이 인구도 아마 더 줄 겁니다. 아마. 영월 옥동강호소 인구 8천 명, 지금 인구 50명입니다. 요새 운탄도로로 자주 텔레비에 나오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이 현실이 바로 도계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원탄광입니다. 위령비입니다. 순직자 위령비입니다. 요 빨간 글씨 41년 동안 가동한 다음에 순직자가 258명 이름을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매월 5월 5일은 단오제를 합니다. 제가 현재 작년이 강원탄광 폐강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퇴직자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매년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단오절 날 되면은 유가족들이 옵니다. 행사에. 항상 그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모기업인 삼표시멘트가 이것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제는 태백시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이 폐허가 된 철암의 현장입니다. 순식간에. 그 전에 강원탄광도 시멘트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고 대체 산업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다 결국 못하고 현금 5억만 철암에 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머리 맞대고 정부의 떼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심도 있게 대화 나누면서 여기에 필요한 뭔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도계와 석탄입니다. 이 역사적인 상인데 해방 이후에 38선이 가로놓이게 됩니다. 압록강에 있는 수풍발전소에서 전기가 내려오는 게 서울에서 단전이 서울이 깜깜한 도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도계탄을 갖고 묵황에서 해가지고 인천으로 갑니다. 여기서 도락구로 싣고 영월발전소에 가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묵황이 1906.25 동란이 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군수물자 공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뭐 대포를 만들다든지 총알을 만들다든지 거기에 무형 대탄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아마 형준항에서도 그래서 대탄을 수출하고 강원탄광도 그다시 묵호에 배가 들어오면은 북을 치면서 강원탄광에서 생산을 독려하고 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해방 직후에 영호를 하여 그 상황입니다. 도계강호수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석공동 경동에서 민수용 연탄 수요의 한 30% 이상을 감당해서 이 도계에서 산림 녹화에 오늘의 이 산림이 부르는 게 절대 이 도계 지역에서 기여를 한 겁니다. 산림청장이 뭐 자기가 했다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새마을 보일러 놓고 나무 떼는 거를 막고 연탄을 떼기 때문에 이 오늘의 산림 녹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건 돈으로 한 사람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전국의 유일한 석탄지로 이제는 장성강호수가 문 닫으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탄광은 도계의 유일한 경제기반입니다. 산업 구성비까지 기재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대충 보기 쉽겠죠. 제가 조사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지금 삼척시 인구가 63,000, 2024년에 도계 인구가 9,380명. 석탄산업 위축은 어떻게든지 최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뭐 도계강호수 폐관하더라도 경동탄광을 어떻게 하든지 지속 가능한 개발로 발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 발전에 어떻게든지 동해 활약이 끝나도록 나온 발전이 납탄이 돼야 되고, 납탄이 돼서는 그 석탄재를 가져와서 빼주고, 석탄재는 또 부가가치 창출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주고, 이 선순환 구조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태 번영회장님이 정말 잘 짚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중개가 이거 하려면 4년 5년 걸립니다. 이 사업 정착지 리더 타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석탄 생산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수고 대체 산업이 빨리 들어와서 그 카바를 이 시간 동안에 카바를 해줘야만이 기저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도계 인구의 유지 대책이 절실하는데 인구 추정을 그래프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대체 산업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냥 5,000명 미만으로 한 2,000명, 3,000명 수준으로 갈 겁니다. 잡아놔두면 어떻게든지 이걸 대체 산업으로 뭐 2024년부터 지금부터라도 한 앞으로 5, 6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가 이거 하면은 이 인구가 10,000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갈 수 있고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죠. 너 안 돼?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네가 왜 안 된다 그래? 바로 그겁니다. 함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